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0년 10월 14일 오늘의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에서는 어제 관심 있게 보아야 된다고 시황 중에 설명드렸던 KPM 테크, 텔콘 제약, 또 엑세스바이오, 그 다음에 최근 태양광 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SDN과 또 이유를 모르고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아텍에 이르기까지 최근 시장의 관심 종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지수가 22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어제 애플의 5G 탑재한 아이폰 12 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도 빠지고 애플 자체도 또 주가가 빠지고 그런 양상에서 우리도 분위기가 좋지 않게는 출발했지만 미국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항상 약세였다 강세로 돌아섰던 그런 전례를 비추어 볼 때 오늘은 상당히 의외의 흐름이 전개된 하루였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모처럼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순매수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개인이 4천억 정도 매수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3천억 정도 같이 합해서 매도를 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한 2,700억의 순매수를 보여줬고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마찬가지로 그 금액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보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장이 강할 때 매도 우위를 보이다가 오늘같이 많이 빠지는 날은 개인들이 오히려 활발하게 매수하는 것으로 봐서 시장의 매매 중심이 여전히 스마트한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주식이 하락을 했지만 우리 우리 채널에서는 주로 거래량 분석에 따른 중소형주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오늘 어느 종목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시장이 약했나 하고 제가 관심 종목 대형주들을 편입해 놓은 그 관심 종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하나가 지수를 오늘 보합 정도로 지수를 커버한 거고 나머지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기 전체적으로 LG화학도 그렇고요.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형주 쪽에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시장이 올려주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형주는 잠깐 움직일 때 단기 매매, 그야말로 대형주를 단기 매매용으로 활용을 하고, 코스닥에 최근 시황에 맞는 태양광이라든가 수소차, 전기차, 또 요즘 그린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루에 평소보다 거래량이 5배, 10배 이상, 1,000만 주 이상 거래를 수반하는 중소형주가 무언가 이것만 잘 체크를 해도 시장의 하락을 크게 체감하지 않으면서 항상 시장의 패션에 맞는 그 종목에서만 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어제 KPM 테크라고 하는 종목을 오늘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요 시황이 끝나면 내일 어제 제가 했던 그 방송을 한번 중간 정도 지나서 한번 들어보면 KPM 테크를 어제
장중에 제가 이상한 그 동향이다 해서 설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보이다가 무려 2천만 주, 3천만 주를 걷어가면서 주가를 플러스 6%까지 끌어올리는 그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어제도 시황에서 설명드렸듯이 어, 보통 통상적으로 이 지금 그 KPM 테크를 이 종목을 굳이 차트로 설명하기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대부분이 바닥에서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1차 하락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들이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큰 음봉으로 1차 하락을 마무리한 다음에 버티는 듯 하다가 추가 2차 하락이 나오고 진정한 그 바닥을 찍는 그런 양상인데 저도 그래서 내심 이 KPM 테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그 휴머니젠의 3차 결과가 계속 뜻만 들이고 뭐 좋은 이야기가 발표되지를 않고 있어서 추가 하락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제 그 극적으로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6%까지 끌어올릴 때 이게 깊은 정보를 아는 그 매수세가 아니면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런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오늘 어젯밤에 그러니까 하루 지나고 나스닥에서 해당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지 않는 한 만약에 어제 또 우리 시나리오대로 어제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시장에서 마이너스 11달러 정도 선에서 끝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약하게 출발을 했어요. 어제 끌어올렸던 거. 그렇지만 큰 폭의 그 약세라고 보이긴 어렵고 장 시작하면서 불과 2분 만에 약 4%, 4천 원을 잠깐 위협하는 듯 했다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는 걸 보고 발빠른 투자자라면 이때 참여를 하셔도 충분한 수익을 노릴 수 있다 했는데 저 같은 경우 물론 매수를 했지만 항상 많이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조그만 100원이라든가 150원 요 정도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또 그 이상에서 올라가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 이게 24포인트 장중에 5,190원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다소 무리한 감은 있지만 오늘 뉴스에 나온 거로는 결국은 휴머니젠이 이 약을 개발한 렌질루마빈가 하는 그 약이 그 말기 암 환자들한테 고통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코로나의 그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그런 뭐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항생제를 투여했을 때 코로나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줄여주는 현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얘기인데 핵심은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다소 24%까지 끌어올린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시도는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하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이벤트가 남아있는 종목은 절대 그 이벤트의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급락이라는 건 없다 하는 거를 이번도 또 한 번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또 필로시스 헬스케어도 이런 종목도 시초가의 9%에서 순간적으로 17%까지 급등하고 주가가 또 대밀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시장의 그런 흐름들이 어제 150억 정도의 진단키트 수출이 상당히 이 회사의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그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단기 매매로 활용하는 그런 투자 패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고요. 그랬다고 해서 오늘 그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마이너스까지 또 낼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마이너스가 났을 때는 종가에 또 매수하면 내일 또 그냥 자동으로 얻는 그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매매 흐름이었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단기 거래량이 급등한 중소형주를 가지고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빠른 순환매를 이용해서 다른 오르는 종목으로 이동해 가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 크다 보니까 중간에 주가가 얼만큼 내렸는지 감이 없이 팔으려고 생각을 하면 호가 불문하고 매물이 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장중에 가급적 주가가 전일 종가를 훼손하고 마이너스로 접어들기 시작할 때는 가급적이면 충분히 지켜보고 매매에 참여하는 것이 주가 손실을 덜 받는 그런 상황이다 설명을 드렸고요. 또 엑세스 바이오도 어제하고 동일한 케이스였죠. 어제 과도하게 많이 하락했다가 오늘을 장중에 충분히 또 9%까지 반등을 줬기 때문에 시장의 개별 종목들의 이런 흐름을 잘 이용한다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매매 기법이 있다는 뜻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또 모아텍이라고 하는 종목이 이게 좀 시장에서 상한가를 많이 치고 있어가지고 또 뭐 그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다른 종목 이야기할 때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좋지만 이게 충분히 단계적인 그 손바뀜을 착실하게 거친 종목하고 그렇지 않고 이게 그 모아텍 같은 경우는 그 대주주 지분이 거의 85% 되다시피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주식 수도 그 1,4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일부 펀드에서 50%를 가져가고 있고 모아텍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지분이 35% 정도 돼서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극히 적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유상으로 자진 상폐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오늘 그런 내용은 없다. 그 주가가 올라갈 재료는 없다 하고 부인 공시를 했기 때문에 과연 내일 이 종목을 매집한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기대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목들하고는 똑같이 놓고 연장선상에서 이 종목을 매매에 참여하기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따른다는 거.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런 종목은 접속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10분 단위로 거래가 되거든요. 10분에 이거를 고가에 따라갔을 때 10분 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가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매물이 나와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또 매도 주문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자신이 있는 분들만 참여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른 종목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모 다이노 칩이라고 이게 제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이유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은 종목을 따라 붙는다 하더라도 따라 붙어야 할 종목이 있고 정말로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같은 거를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신형 아이폰 5G를 탑재한 신형 아이폰에 그 부품을 공급한다 해가지고 어제 사실 그 아이폰 12에 대한 그 디스플레이 그 발표회도 별로 그렇게 성황리에 그 실속 없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 이런 종목들 한번 거기에 이게 계속해서 이벤트로 패션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특히 매매에 잠깐 그 매수세가 되고 할 때 그때 참여해서 조금 수익 내고 빨리 빠져나와야지 자칫 잘못하면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불과 9월달, 8월달만 해도 하루에 2만 주, 3만 주 거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 통신 관련 5G에 그동안 뭐 KMW라든가 뭐 많은 종목들이 엄청나게 그 시장에서 거래도 많이 되고 인기를 누렸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이게 뭐 하다가
지금서 나타나서 1,400만 주씩, 2천만 주씩 끌어올리겠습니까? 이건 전부 다 인터넷의 힘이거든요. 그 여러 사람들 먼저 발굴한 사람들이 뭐 때문에 좋다 해가지고 그거에 그 서로 그 입을 타가지고 매매에 참여하는데, 이벤트가 끝나면 정말 그 거래량 줄어들고 그야말로 주가 하락하고 이렇게 하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걸 잘 명심하시고 좀 매매에 조심해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종목이 네온테크라고 하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을 제가 험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온테크도 말하자면 드론의 이번에 시연에 드론 로봇 배송 시연에 이런 거를 재료로 해가지고 주가가 어제 상한가까지 올리고 아침에 고점에 매도하고 또 종가에는 또 이렇게 약해지고, 이 전형적인 그런 패턴들 아닙니까? 물론 주가가 지금 3,000원대에 있고 신풍제약이나 이런 것처럼 몇십만 원씩 하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이런 종목 매매하다 여기에서 물리더라도 좀 기다리면 또 어떤 패션이 다시 또 왔을 때 충분히 팔 기회는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들을 사람들이 매매할 때 물리더라도 크게 물렸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렇지만 비율로 보면 이게 얼마큼 편입했을지는 몰라도, 이게 삼성전자 6만 원짜리 5천 원 빠지는 거하고 이런 종목 500원 빠지는 거하고 그 차이가, 이런 종목에서 손실은 사실 더 큰 건데 일반 투자자들의 이쪽에 매료가 되다 보면 그런 감을 많이 잃을 수가 있어서 좀 조심하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반면에 같은 패션의 종목을 하더라도 이런 그 5G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단기성 재료들, 물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재료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린 에너지라든가 태양광 이런 쪽은 앞으로 특히 미국의 대선까지도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바이든 후보가 지지율이 트럼프를 많이 큰 비율 차에서 앞서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반 기관이나 개인들이 벌써 바이든 쪽에 투자를 베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듯이 자연 환경 보호론자로서 바이든이 됐을 때의 효과를 생각해 본다면 저런 드론이라든가 이런 통신 드론 관련주라든가 이런 아주 범위가 작은 그런 쪽에 집중하기보다는 태양광 쪽에 다소 집중하는 게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SDN이라는 종목도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SDN은 국내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동유럽 쪽에 또 최대의 그 태양광 산지를 또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향후 성장성이 큰 종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상한가에 1억 주가 거래되니까 이 종목을 조그만 수익으로 일단 매도하려는 그런 세력들 때문에 주가가 5,700원까지 올라갔었죠. 물론 5,300원에서 5,700원이라고 하면 거의 8% 정도, 장중에 그 상승 비율로 보면 7.7%까지 올라갔었네요. 이게 5,300원에서 5,700원이라고 하면 이게 작은 그 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장을, 이 주가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 주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그 진폭을 주면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 시장에 보유하고 중기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어도 쉽게 그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 가는 대로 또 떨어지면 팔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게 되고 그런 패턴을 지속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그 태양광 사업은 일시적으로 지금 각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또 미국의
향후 대선 결과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좀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 대선도 3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3주일이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하루에도 어, 여러 차례 주가가 오르내리고 하는 와중에 정말로 긴 기간이고 많이 남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가 25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는 이 와중에서도 그동안 상승한 거 3,000원 평균가가 보통 2,500원에서 3,000원이었었고 이 종목을 수익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곧바로 매물로 내놨을 때 오늘 같은 날은 얼만큼 매도의 그 유혹이 심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가가 5,000원을 견조하게 견디면서 종가는 5,200원 정도로 다시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거래량이 아직 죽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낙폭이 큰 상황이 아니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단기 시세 흐름을 잘 타시면서 단기 매매하기에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타 그 나머지 종목들도 짧게 빨리 한번 살펴봐야 될 종목이 KEC라고 하는 종목이 있죠. 이것도 시황에서 KEC에 대해서는 이미 거래량 분석으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황이지만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게 9월 22일 날 또는 9월 초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주가가 평소 거래가 별로 없다가 뭐 1억 주식도 거래되고 이게 물론 그 테슬라의 그 저기를 납품한다고 한 거죠. 그 테슬라의 그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를 그 제품을 공급한다 해가지고 한때 주가가 상한가로 한 3, 4일 지어져오다 장기 횡보를 거쳐서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요. 역시 이런 종목도 패턴은 내일 마찬가지예요. 고점 내일 플러스 2포인트, 4포인트 약하게 시작하면 조금 더 끌고 가다가 매도하고 처음부터 매수세가 8, 9%, 10% 가까이 높게 붙으면 맞고 또 떨어지고 이런 양상이 되니까 단기 매매에 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유의하면서 잘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KEC가 보이니까 곧바로 생각나는 종목이 알루코죠. 알루코도 또 마찬가지로 과거에 상한가 연승 행진 배터리 그 2차 전기차에 배터리 팩을 공급한다 해가지고 뭐 LG화학에도 공급하고 뭐 해서 한때 그 대표이사가 그 언론에 인터뷰했다가 구설수에 올랐던 기업 아닙니까? 주가가 장기간 쉬었어요. 4,500원에서. 최근 오늘 KEC가 올라오니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도 또 오르고 끝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내일 단기 매매로 활용하실 가치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타 나머지 종목들도 기존에 우리가 봤던 종목들보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관심 종목을 이렇게 누적적으로 해서 놓을 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제가 오늘 시황할 종목들이 몰려 있는 곳이 대부분 그 상승 흐름을 탄 종목들이고 과거에 보유했던 이런 종목들이 그 순환매 차원에서 지금 파랗게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요거를 잘 감안하셔서 그 순서대로 잘 그 흐름을 타신다면 이 시장에서 지수가 하락하건 또는 대형주 어느 쪽이 시장이 약한 분위기가 되건 그 항상 오르고 관심이 있는 종목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숙지하셔서 종목을 고르는 거는 각자의 자기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취사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그 지금 움직임이 활발한 그런 종목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